삼상교류를 넣어줬더니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주파수와 똑같은 속도로 주파수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도로 회전하는 거죠. 자, 주파수와 극수가 정해지면 그 주파수와 극수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를 우리가 동기기라고 했는데, 이 동기기에 삼상전원을 넣어주면 회전자기가 형성되잖아요. 그 회전자기가 돌아가는 속도보다 동기속도였어요. 그죠? 동기속도 NS는, 동기속도 NS는 얼마였어요?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동기속도 NS는 우리가 P분의 120F다 라고 표현했었죠. 자, 분당 회전수 해서 RPM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주파수 60Hz를 쓰기 때문에, 자, 60Hz를 쓰기 때문에 극수에 따라서 회전수가 있다. 그죠? 자, 극수 2극일 때 얼마? 3600rpm 돌고 4극 1800. 이거 아직까지 안 해주신 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왜 외워야 되는지 알고 있죠? 자, 6극일 때 1200, 8극일 때 8972, 900. 자, 그 다음에 10극일 때 720rpm으로 회전하더라. 자, 이렇게 회전하는데 동기기 삼상전원이 들어가서 회전자기에서, 자, 고정자에서 얘가 회전을 하는데, 요 안에 있는 회전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같은 속도로 돌 수도 있고, 그죠? 요 안에 있는 회전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같은 속도로 돌아가게 되면 뭐예요? 동기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게 같은 속도가 안 들어가네? 조금 느려짐이 발생하네? 라고 하면 뭐예요? 유도기가 되는 거고. 아, 똑같은데, 자, 동기속도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자, 삼상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동기속도라고 하는 걸로 얘가 회전하는 자장이에요. 동기속도는 안 돌아가지만 어떻더라? 자석이 도는 것과 같은, 마치 자석을 돌리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이 안에 내가 이 안에 회전자를 넣을 건데, 이 안에 있는 회전자에다가 내가 전기를 공급해서 직류전원을 넣어서 이 직류전원 자체에 의해서 자석이 돼서 같이 돌면 동기기. 근데 자석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알루미늄이나 철판을 넣어서 돌아가게 하면, 따라 돌아가게 하게 되면 이게 유도기.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회전자, 얘를 우리가, 자, 자석에 의해서 회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만 고정자가 되는 거고, 고정자가 되는 거고, 얘는 회전자가 되는 거였죠. 그죠?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뭐니까? 유도기니까 얘가 어떻더라? 따라 돌죠.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서, 자석이 아니라서 따라 돌게 되더라. 그죠? 자,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가 발생하더라? 슬립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아, 슬립. 자, 슬립. 우리가 미끄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은. 아, 미끄러져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 슬립은 얘가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속도는, 자, 만들어지는 속도는 NS 해서 3600번을 돌으라고 만들어 놨더니, 얘가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실제 회전수를 우리가 N이라고 했죠. 그죠? 실제 회전수 N은 3600번은 안 돌고 3500번 돌더라. 100번이 뭐예요? 100번이 뒤떨어지죠. 100번이 손실이 발생한다. 그거를 슬립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 슬립 S는 NS에서 N을 빼줘야죠. 실제 동기 속도 따라 돌려고 만들었더니 N만큼만 돌더라. 이걸 뭘로? 동기 속도의 B로 이렇게 나타낸 걸 슬립이라고 하더라. 그죠? 자, 슬립 S는 NS분의, 자, NS-N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유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슬립입니다. 자, 근데 슬립은, 자, NS와 N 사이에서 슬립이라고 한 게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동기기에, 이 유도기에서 회전자를, 자, 모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자, 뭐가 있더라? 농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건선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네. 농형은 뭐예요? 농형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요. 얘가 전기를 자기를 가해주면, 삼상 전기를 가해주면 얘가 그냥 따라 돌아.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프로펠러만 연결된 상태에서 돌더라. 즉 어떤 철심에다가 구리도철을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다람쥐 책바퀴처럼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농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도는데, 자, 이와 같이, 자, 어떤 코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뭔가를 넣어줄 수 있도록 건선으로 구성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자? 건선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 농형과 건선형이 있는데, 자, 이 농형은 우리가 봤더니, 자, 요렇게 생겼고 다람쥐 책바퀴처럼 이렇게 되는 도체가 한
슬롯이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무슨 슬롯? 네? 경사슬롯. 우리 경사슬롯 또는 사구슬롯 또는 스큐슬롯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용형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용형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형, 그래서 경사슬롯, 사구슬롯, 스크류드슬롯 또는 스큐슬롯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거의 특징은 뭐였어요? 이건 뭐 할 수 있다? 자, 기동 특성을 좋게 한다. 자, 기동 특성을 개선하고, 자, 고조파를 제거해서 고조파 제거 특징이 있어서 소음 개선을 할 수 있다.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다라는 것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는 건 이제 권선형에서 봐요. 자, 권선형을 봤더니 이 안에 있는 회전자 모양이, 자, 회전자 모양이 봤더니 여기 뭐가 있을까? 코일이 감겨져 있었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삼상에서 공부받는 것도 대부분 삼상을 넣어주는데 여기에 삼상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삼상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뭘로? 슬립링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슬립링과 뭐를? 브러쉬로 연결해서 외부에 뭐를?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다. 가변 저항.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몇 차? 이 고정자를 1차. 자, 회전자를 뭐라고 한다? 2차 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있는 거는 2차 회로가 되는 거죠. 2차 회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R2, 뭐 X2라고 나타내고, 여기는 2차 저항, 외부에 걸려있는 부하를 R이라고 표현해요. 2차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R 값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R을 조정하게 되면 얘가, 자, 기동 특성도 좋게 하고, 자, 기동 전류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자, 여기 봤더니 1차가 있더라. 자, 1차 삼상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에서 회전수가 동기 속도로 발생할 거고, 자, 여기가 뭐가? 실제 회전 속도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더라? 전기를 넣어주게 되면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했죠. 얘는 기동 전류를 내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기 넣어주면 그냥 돌아가요. 전기 넣어주면 그냥 돌아가는 건데,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외부 2차 회로와 연결되어진 R값을 조정하게 되면 2차에 흐르는 전류값을 바꿀 수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 회전자에 있는 기동 전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2차 저항, 외부에 있는 2차 저항을, 실은 이제 여기 있는 저항 R2와 R을 합친 게 2차 저항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을 내가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2차 저항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형은 특징 중에 2차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2차 저항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속도도 제어할 수 있고 토크도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 용형은 그냥 도는 거고, 자, 권선형은 외부에 있는 2차 저항을 조정을 해서, 외부에 있는 R값을 조정해서 결국 회로에 있는 2차 저항값이 바뀌니까, 자, 기동 전류도 R값이 커지니까 내가 R을 크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R2와 여기 있는 R에 비해서 R을 크게 하면 기동 전류 당연히 제한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동 전류 제한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동기니까 뭐가 중요하더라? 속도와 토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동, 토크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전류는 줄이고 토크는 키워야지. 얘가 전기에 있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힘이 세서 돌아가죠.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또 속도를 뭐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그게 누가 하더라? 외부에 있는 이 2차 저항이 하더라. 근데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2차 저항이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출력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 출력 값을 조절해. 2차 저항이 바뀌니까, 2차 전력이 바뀌니까 이 전동기에서의 출력을, 자, 출력을 나타낸 등가 부하 회로다라고 했네. 기억나나요? 자, 등가 부하 저항이다 또는 부하 등가 저항이다. 기계적인 출력을 발생시키는, 우리가 기계적 출력을
발생하는 부하의 등가 저항이다 라고 했어요. 등가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때 이 R 값은 어떻게 쓰셨어요? R은 S분의 1-S에 R2로 나타낸다. 혹시 기억날까요? 기억이 안 나. 2차 저항이 몇 배만큼, 그죠? 2차 저항이 몇 배만큼이 결국은 출력으로 발생하느냐. 자, 저항 빼버리고 나머지가 다 출력으로 발생하니까 우리가 슬립이, 슬립에 따라서 바뀌네? 2차 저항을 바꾸게 되면, 여기는 2차 저항을 바꾸게 되면 실은 슬립이 따라서 바뀐답니다. 슬립이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슬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손실분이잖아요. 맞아요? 자, 슬립은 우리가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2차 저항을 바꿨더니 2차 저항을 바꿨더니 자, 슬립이 바뀌더라. 그래서 이 슬립이 변화하니까 부하 저항을 자, 부하의 출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자, 우리 이때 4%일 때 슬립 S가 4%일 때 슬립 S가 5%일 때 자, 5%일 때 R로 표기되어 있는 등가 부하 저항 어떻게 표기하죠? 424 자, 519 그죠? 424, 519 4%일 때 즉 0.04분의 1-S 0.04 했더니 곱하기 R2에서 4분의 96 그죠? 4분의 96이니까 약분하 얼마요? 24배 2차 저항에 24배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은 나중에 뭘로 나오더라? 출력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기계적 회전으로 발생하더라. 자, 5%일 때 뭐예요? 0.05분의 1-0.05 곱하기 R2 했더니 몇 배? 5분의 95 했더니 19배. 외부에서 2차 저항 일단은 자, 회전자에 있는 저항값은 뭐가 발생해요? 동선으로 발생할 테고 그죠? 동선 발생할 거고 나머지가 출력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 5%라고 하면 5%는 슬립으로 발생하고 나머지 95%가 출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95% 5분의 5는 손실이고 95%는 출력이니까 등가 저항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또 자, 여기에서 4%다라고 하면 4%는 손실로 발생할 때고 나머지 96%가 출력으로 발생할 거니까 4분의 96 그래서 24배 2차 저항이 24배만큼이 실질적으로 부하의 출력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계적인 출력을 발생시키는 부하 등가 저항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출력까지 구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출력은 I 제곱, I2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나올 건데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뭐만 등가 부하 저항은 하면 424, 519 기억하면 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기사 가서 조금 더 해보셔도 되고 자, 그래서 424, 519라고 하는 의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농형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간단해서 나올 게 없는데 경사슬롯 자, 경사슬롯은 기동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거 외엔 별로 없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권선형은 자, 봤더니 외부에 있는 2차 저항을 연결할 수 있는 거다. 얘는 2차 저항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처음에 설계해서 만든 거 그냥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권선형은 내가 있는 R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토크도 제어할 수 있고 속도도 제어할 수 있고 기동 전류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저항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슬립 S가 이 저항에 따라서 바뀌겠죠. 이 저항에 따라서 슬립 S가 바뀌게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배울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더라? 비례 추이라고 한다. 저항값에 비례해서 슬립이 바뀌고 이거에 비례해서 토크도 바뀌고 역률도 바뀌더라. 그래서 이거에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자, 요거 외에도 이제는 우리가 권선형과 자, 농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봤고요. 자,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죠. 자, 유도전동기 아까 슬립. 자, 슬립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슬립의 의미와 슬립을 봤더니 슬립은 느려짐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속도와 슬립의 관계가 있었죠? 그죠?
일반 전동기의 슬립과의 관계를 봤더니, 자,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는 건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서의 속도 차이 손실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를 NS라고 놨고 여기 N만큼 회전한다 라고 해서 얘는 요 사이에서 슬립 S만큼 손실이 발생하더라 라고 했는데, 자, 슬립의 범위를 봤더니 슬립 S는 일단은 NS-N을 뭘로? NS로 나눠준 값으로 나타내다 보니, S는 속도가 뭐일 때 이 안에 있는 회전자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죠. 자, 회전자가 정지해 있다면 N이 정지시라고 하면 속도는 N은 뭐예요? 돌아요, 안 돌아요? 모터 정지시라는 얘기는 바깥에 그 안쪽에 있는 회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지시라고 하면 실제 회전 속도는 0이 되더라. 근데 이 정지시란 말을 우리 책에서는 정지시라는 이야기로 안 하고 기동시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기동시라고 표현을 하니, 자, 이때 슬립의 범위는 봤더니, 자, NS분의 NS 빼기 0. 그죠? 그래서 슬립 S가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슬립 S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내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정상적으로 전력 흘려서 얘가 회전을 하는데, 얘가 제일 많이 돌아봤자 실은 어때요? 동기 속도까지 돌겠죠? 그죠? 동기 속도까지 도는데, 동기 속도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어떻다고 했어요? 기전력이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또 제 속도로 올라가고, 그게 유도 전력이었죠. 자, 그래서 얘가 회전할 때, 회전시 때는 얘가 크게 돌아왔자 어디라? 동기 속도까지 오더라. 자, 동기 속도로 제일 세게 도는 게, 자, 그래서 이때의 속도에는 뭐가 같다? 이때의 속도는 동기 속도가 같다. 근데 부하를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동기가 있는데 부하를 연결하면 어때요? 얘가 돌아가려니까 힘들어. 그죠? 부하를 연결하지 않으면 어때요? 잘 돌아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동기 속도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무부하시라고 해요. 무부하 운전시. 우리 부하를 안 달았다라, 부하를 안 다니까 얘가 어차피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 중에 부하가 없더라면 결국은 뭐다? 속도가 똑같이 NS로 돌 거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N은 NS가 되니까 슬립의 범위는 뭐가 되더라? 자, 슬립의 범위는, N은 NS 했더니 NS분의 NS 빼기 NS네.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손실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슬립은요. 그래서 요 의미가 우리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왔죠. 자, 우리 문제를 보다 보니까, 자, 속도가 N은 0일 때 슬립의 범위, 슬립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또 슬립이 0일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회전시, 정회전시, 역회전시는, 역회전시라고 하면, 이때 속도가 뭐가 되더라? 자, 정방향으로 주어진 속도를 정방향으로 돌아갈 게 있는가 하면, 내가 방향을 반대로 돌 수 있어요. 전동기가 반대로 돌 수 있어요? 반대로 돌 수 있어요? 전동기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할까? 자, 삼상의 전동기를 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만 바꾸면 돼요. 자, 세 선 중에 두 선을 바꿔주면 얘가 역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역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자, N은 회전하니까 동기 속도로 돌겠죠. 근데 역회전이니까 방향이 반대되겠지. 그래서 N은 마이너스 NS라고 했더니 슬립 S가 어떻게 되더라? 슬립 S가 N 대신에 마이너스 NS를 넣으니까 S는 이게 어쨌든 반대로 넣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NS분의 NS 마이너스 NS. 그럼 뭐가 돼요? NS분의 NS 마이너스 NS가 되니까 이거 플러스가 돼서 NS분의 NS가 되죠. 그럼 뭐가 된다? 슬립은 2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회전에서의 슬립의 범위는, 자, 정지하고 있다가 정회전을 줄 때는 슬립 S가 뭐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 넣어서 회전을 할 거고, 또 역회전을 할 때는 어때요? 슬립 S가 여기가 뭐냐 나있죠? 자, 정지하고 있다가 역회전을 보니까 얼마?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게 되더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 발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는 슬립 S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동기 속도보다 얘가 더 커져요. 회전 속도가. 그죠? 동기 속도보다 회전 속도가 더 빨리 돌게 되면 어떻다? 발전을 한다라고 하죠. 슬립 S가 마이너스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발전기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요.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에 의해서 동기 속도가 발생하고, 자, 실제 회전단은 N이라고 해서 자, N만큼을 돌려서 슬립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이 NS에 상상 넣는 건 입력이 되죠. 자, 입력을 넣어서 출력이 얼마만큼? N만큼. 회전수로 표현하자면 N만큼 회전하더라. 그 사이에서 S는 우리가 손실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력으로 변화시키려고 봤더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력이 얼마만큼 나오나. 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봤더니, 우리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을 P 1차니까 입력 P1이라고 했고, 그죠? 자,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손실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생긴 손실, 우리 철손과 동손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철손은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동손만 표현하기도 해요. 동손도 있을 거고, 철손도 있을 건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럼 손실을 뺀 나머지가 뭐로 나와요? 자, 여기서 출력 P1 아웃이 나오겠네. 자, 1차의 출력이 나올 거고, 이거를 뭘까? 바로 여기 있는 회전자가 여기에서 들어온 입력을 그대로 뭘로? 아, 여기 1차에서 나온 출력을 2차에 뭘로? 2차에 뭘로? 입력으로 이렇게 받는 거야. 2차에 입력을 받고, 자, 얘가 돌아가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자, 뭐가 발생하더라? 손실도 발생하더라. 그죠? 자,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불이손해서 PC2, 불이손, 동손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자, PC2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출력이 얼마? P0만큼 나오더라. 그죠? 자, 전기적 출력이라고 해서 P0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을 바꾸게 되려면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토크를 이용해서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었네. 자,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보기 전에 자, 이렇게 봤더니 1차에서는 얘는 1차고 얘는 2차인데, 1차에서 발생하는 입력이 실은 여기에서는 뭐가 자, 여기에서는 이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실 손실이 크진 않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1차 입력과 2차 입력을 거의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1차를 고려하지 않더라. 1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만 보는데, 간혹 어제 풀었던 문제처럼 1차 입력을 얼마 넣고 여기서 손실이 얼마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값을 고려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P1 제로, 그러니까 1차의 출력을 구해서 2차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얘만 보더라. 그래서 유도전등기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 뭘 넣어라? 유도전등기의 전력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 회전자만 잘 기억하면 된다 했어요. 그죠? 자, 유도전등기의 자, 입력을 우리가 P2라고 했고요. 자, 여기는 2차니까 PC2. 제가 왜 여기를 P2라고 쓰고 PC2라고 쓰는지 이제 알겠죠?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숫자를 썼는지. 1차, 2차요. 네. 자, P2의 입력을 내가 1이라고 하는 입력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이 뭐만큼? 슬립만큼 발생하니까 슬립을 빼주면 뭐가 되더라? 출력이 되더라. 입력에서 슬립을 빼줬더니 얘가 출력으로 바뀌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발생하는 뭐는 2차 동소는 입력의 슬립 빼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네. 곱해준 거 이따 뭐라고 쓸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용해 잘 암기를 해야 되죠. 자, 뭐다? S 곱하기 P2. P2의 S배만큼이, 슬립만큼이 손실 발생하더라. PC2는 SP2. 그러면 여기 있는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야 되잖아요. P2에서 PC2를 뺐더니 결국 뭐예요? 1에서, 자, P2에서, 그러니까 1-S에 P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래서 1-S, 1-S만큼 나오더라. 자, 입력에 대한 1-S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된다? P0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회전할 때 회전수 받는 건 뭐예요? 1차로 들어오는 거는 뭐였는데? 공기속도 NS였는데,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되더라? 회전수 n이 된다라고 했죠. 요것들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PC2는 SP2가 되는 거고, 자 P0는 1-S의 P2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간혹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하면 바로 요 세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동선이나 출력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랬죠. 입력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뭘 쓴다? 비례식 쓴다. 그래서 P2대 PC2대 P0는 1대 S대 1-S라고 하는 비례식 이용하자고 했죠. 자,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 뭐가 있었어요? 2차 효율. 자 2차 효율. 2타2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 대한 출력이 P죠. 자 입력분의 출력 P2분의 P0 쓰면 되겠네. P2분의 P0 라고 써도 되고, 자 여기는 뭐분의 회전수도 동기속도분의 실제 회전수 NS분의 N이라고 써도 돼요. 그죠? 자 요걸 먼저 쓴 이유는 그냥 쓰기가 편해서, 자 P2분의 P0 NS분의 N 하고 그 다음 뭐요? 1분의 1-S니까 그냥 뭐야? 2-S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자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만 따지는 거지. 자, 이 안에 있는 손실 관계는 봐야 안 봐요. 손실이 이렇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P2분의 P0, NS분의 N, 1-S. 1분의 1-S니까 제가 1-S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2차 효율 문제 아주 잘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유도전동기라는 말이 나오면 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던 게 뭐가, 토크. 자, P0는, 자, WT, 아까 입력이, 자, 출력 P0는 오메가 T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토크 구할 수 있다. P0는, 자, 이건 저번 이제 너무 많이 했죠. 그래도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 뭐가 되든 지금 어디요? 다 똑같아. 그죠? 자, P0는 오메가 T인데 오메가가 뭐였더라? 2파이 F죠? 근데 F 대신 우리가 뭘 쓴다? 전동기는 분당 회전수를 쓰니까 60분의 N을 쓰고 T라고 나타낼 수가 있더라.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토크 T니까 오메가분의 P0 했더니 이 값이 뭐가 돼요? 2파이분의 60 N분의 T꼴로 변형될 수 있죠. N분의 P로, 자, N분의, 자, P0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값 봤더니 얼마? 2파이분의 62 9.5 N분의 P0 해서, 자, 단위는 토크 단위 뉴턴 메타 쓰고, 자, 이를 뭘로?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낼 때는 0.975 N분의 P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죠? N분의 P0. 자, 근데 얘를 뭘로? N과 P0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공기속 N이라고 하는 실제 회전수 대신에 0.975 쓰고, 자, N 대신에 NS를 쓰게 되면, 동기속도를 쓰게 되면, 여기도 출력이 아니라 뭘로? 자, P2, 2차 입력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NS분의 P2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토크를 동기속도 하에서 2차 입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더라? 동기 와트라는 말로도 표현하더라. 그죠? 동기 와트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토크는 우리 앞에 직류기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었죠. 동기기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 유도기에서도 있어요. 아, 전동기가 있는 것들은 다 토크가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었고, 토크와 전류와의 관계, 토크와 전압과의 관계도 잘 나왔네. 그죠? 자,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었더라. 자,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요점 정리를 보면, 실은, 자, 이 요점 정리에 어디까지? 자, 2번까지 이렇게 본 거죠. 자, 2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종류. 자, 우리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회전자의 종류에서 회전자는 뭐가 있다? 노명이 있고 건선형 유도전동이 있다. 자, 농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가 있더라? 농형에서는 문제 나오는 게 별로 없어. 뭐다? 농형에서 쓰는 슬롯
무슨 슬롯? 사구 슬롯. 스큐 슬롯이라고 하는 걸 쓰더라. 그래서 그 농형에다 동그라미 치고 스큐 슬롯 쓰세요. 자, 농형은 스큐 슬롯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뭐가 있다? 2차 저항이 있다는 걸 써야죠. 자,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는 가변 저항기를 통해서 2차 저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변 저항이 있어서 2차 저항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권선형 2차 저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권선형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유도 전동기 아까 슬립과 회전 속도라고 했는데, 자, 슬립 S는 뭐다? ns 빼기 n을 뭘로? 자, 동기속도로 나눠준 거를 말하다. 그래서 S가 1일 때는, 자, 슬립이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는 있는데, 자, 안에 있는 회전이가 전혀 안 따라 돌더라. 정지해 있다라는 거죠. 슬립 S가 1일 때는 정지시, 기동시라고 표현한다. 자, 정지시, 기동시라고 표현해서 이것은 n이 뭐예요? n이 회전수가 0, n은 0이라고 쓰세요. n은 0이 되는 거고, 자, 슬립 S가 0이다라는 얘기 뭐예요? 회전수가 뭐다? 자, 슬립 S가 0이라는 얘기는 같이 따라 돈다. 그죠? 자, 손실되는 거 없이 똑같이 준다. 그래서 여기 동기 속도로 밑줄 치고 ns 이꼬르 n은 뭐다? ns와 같다. 슬립이 0일 때는 언제 슬립이 0인가라고 하면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자, 그래서 정방향시는, 자, 슬립 S 범위가,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더라. 그래서 그 구간에서의 정방향은 1-S로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역방향일 때는 슬립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회전 속도, 회전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실은. 자, 회전 속도 n은 뭐예요? 자, 실제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빼면 된다 그랬네.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정리했더니 n은, 자, 우리 ns가 p분의 120F였죠? 그죠? 거기에서 슬립만큼 빠져나가니까 1-S 해주면 되죠? 1-S 곱하기 p분의 120F. 자, 그 출력비는 자, 유도전동의 출력비는 뭐다? 자, P2 대 PC2 대 P0는 1대 S 대 1-S. 자, 거기 출력비 공간이 좀 작긴 하지만, 자, 이 그림 그려놔야죠. 자, 이 그림 그려놔야죠. 출력비에다가 이 그림 작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출력비라고 나오면 드럼통 같은 거, 자, 회전자 하나 그려놓고, 2차 회전자 하나 그려놓고, 자, 들어가는 입력이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입력 P2, PC2, P0 놓고 1대 S 대 1-S. 자, NS 대 N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요 그림을 여러분이 문제 풀 때마다 쫙 그려보다 보면 여기 얘가 뭔 의미인지를 아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그려보고 그냥 바꿔버리면 저기다 왜 저 숫자를 썼는지도 모를 거고, 요 문제 쓸 때 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자꾸 그려보고 저기다 숫자를 써보고 내가 얘를 왜 이렇게 썼는지도 보고 해야죠. 계속 그냥 하고 저거 한 번 보고 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아닌다고. 자, 그리고 자, 출력비를 이용해서 저희 P2는 P2 대 PC2 대 P0는 자, 1대 S 대 1-S다.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저 아래 갔더니 2차 동선 PC2는 뭐다? SP2. 그죠? 자, 또 2차 출력 P0는 뭐다? P0는 P2 입력해서, 자, PC2를 뺀 값이니까 그 옆에다 제가 쓰라고 했죠? 자, 1-S에 P2다 라고 써 놓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봤더니 2차 입력을 물어보는 건 P2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효율에다가 2차라는 말을 쓸까요? 2타 2. 자, 2타 2 해놓고 2차라는 말 쓰죠. 2차 효율.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항상 가서 수정을 해야지 했는데 항상 수정을 하고 딴 데다 수정하고 못 찾아요. 그리고 가놓고 잊어버려. 자, 2차 효율 2타는 자, P2분의 P0 또 NS분의 N은 1-S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간혹 또 시험지 나오는 게 뭐다? 실질적으로 자, 1차에서 유도된 전기가 2차로 건너가면서 슬립이 생기는데 자, 얘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슬립의 영향을 안 받죠. 왜? 슬립이 뭐니까? 정지 상태는 슬립이 1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똑같으니까 그냥. 근데 얘가 회전을 하다 보면 슬립이 0. 얼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슬립이 영향을 받더라. 회전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 들어갈 때 여기에서 요 주파수를 줬을 때 얘가 똑같이 안 달아 보니까 여기 있는 회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파수가 바뀌는 거예요. 주파수가 바뀌는 거여서 자 슬립 주파수라고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회전을 하게 되면 생기는 주파수를 우리가 슬립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슬립 공부했더니 회전시 주파수 아래다가 슬립 주파수라고 써요. 자 슬립에 의해서 받는 주파수는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 생기는데 이때 슬립 주파수 2차가 갖는 자 2차 제가 2라고 쓴 거예요. 2차 주파수죠. 여기 회전자가 갖는 건데 얘가 회전할 때 S라고 붙일게요. 자 F2S는 자 원래 외부에서 공급되어진 전압은 뭐예요? 60Hz겠죠. 그죠? 자 F1에 대해서 뭐만 슬립을 취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F2S는 SF1로 나타내고 자 그럼 이때 받는 전압도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2차 전압도 회전시 받는 2차 전압 자 원래 원래 여기서 유도되어진 전압은 4.44 F 파이 N이었어요. 그죠? 자 F 파이 N만큼 이렇게 유도 기준이 발생할 건데 자 정지시라고 하면 여기 똑같이 나올 거다. 자 F1은 4.44 F 파이 N만큼 나올 건데 뭘 하니까 얘가 회전하면서 슬립이 발생하다 보니 여기 발생한 전압 자체는 이 전압에 슬립만큼 영향을 받더라. 왜? 주파수가 뭘로 바뀌어요? 주파수가 S로 바뀌니까 주파수가 SF1으로 바뀌기 때문에 1차에 갖는 유도 기준력의 슬립만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F1과 정지시 때는 똑같으니까 여기를 F1이라고 SF1 또는 SE2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간혹 책에 보면 얘가 1으로 나올 수도 있고 2로도 나올 수 있는데 슬립배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변하더라. 그죠? 회전하는 횟수가 줄어지니까 당연히 이 두 개 만나면서 주파수 바뀌겠죠. 그걸 우리가 슬립 주파수라고 표현합니다. 슬립 주파수는 회전하면서 2차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바뀌어지는 주파수를 우리가 슬립 주파수라고 해서 이 주파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 값들이 조금씩 바뀌죠. 유도기준력도 바뀌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크는 매번 나왔지만 토크 T는 뭐다? 오메가분의 P0 해서 9.5 N분의 P0 뉴턴미터. 또 자 킬로그램 메타를 나타낼 때는 0.975 자 N분의 P0.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똑같으니까 N분의 P0 대신에 NS분의 P2라고 쓴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이제 뒤에 보면 토크 T는 여기 이미 써 있으니까 자 우리 앞에서 봤던 토크 특성을 보면 자 직류 전동기 자 교류 전동기 있었는데 직류 전동기에서 자 토크가 어디서 났어요? 분권에 있을 때가 있었고 직권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 여기서 토크 T는 K 파이 IA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그죠? K 파이 IA다라면서 토크 T는 분권은 우리가 분권은 정전압 정토크 특성이 있어서 토크 T는 뭐다? IA에 비례한다라고 있었고 직권은 어때요? 힘이 세죠? 그죠? 그래서 토크 T는 IA에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류에서는 자 교류 전동기 자 교류를 봤더니 뭐가 있더라? 동기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유도기 있네. 그죠? 자 동기기에서는 토크 T가 뭐였어요? 전압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전압에 비례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유도기에서는 거기 써있죠? 자 V 제곱에 비례한다. 자 V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 관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 토크 관계 나왔는데 토크 T는 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쓰여있죠. 그 옆에다 자, 유도기는 그렇고 동기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같이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죠. 또 본 거 있었나요? 또 본 거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